정보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뭐 가짜 권리자 이런 오. 표현을 쓰는데요. 좀 뜬금없는 이야기인데 가짜 권리자 조심하자 뭐 이런 말씀인데 네. 요게 그 처분 권한 뭐 부동산을 그 처분하려고 그러면 권한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처분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음. 마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는 사기죠. 그런 사건들이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해볼까 싶습니다. 아, 그러면 정말 많은 분들이 귀 쫑긋해 주실 것 같아요. 네네. 그럼 어떤 방법으로 가짜 권리자 행세를 합니까? 일단 제가 그 사례를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 네네. 제 그 마침 후배 변호사 이야기입니다. 네, 변호사 후배요. 예, 네. 예. 그 변호사한테 이제 그 가짜 권리자 이야기를 했더니 후배 변호사가 잘 모르고 깜짝 놀래서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칼럼으로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아, 네. 이 후배가 이제 신혼집으로 쓰려고 음. 그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혹시 높아심에 이런 그 집주인 행세를 하는 가짜 사기꾼이 있는데 그런 부분 좀 염두에 두고 계약을 했느냐라고 하니까 네. 전혀 그 계획을 뭐 예상을 못했다고 깜짝 놀라면서 좀 저한테 이제 자문을 구하더라고요. 아, 네. 예. 그래서 변호사도 예상하지 못한 케이스 어떤 거였습니까? 일단 이 사건은 그 보통 이제 일반 임대차 계약할 때 일반적으로 생기는 문제인데요. 네. 그 일단 보통은 뭐 임대차 계약할 때 뭐 등기부 확인해 가지고 거기에 뭐 그 저당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네네네. 집값을 충당할 만한지 그런 것들을 주로 살펴보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임대차 계약하는 사람이 과연 그게 진짜 그 권리자냐, 진짜 집주인이냐 이 부분을 사실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걸 확인이 안 된 경우가 있어요. 예, 그렇죠. 보통 그 계약에서 그걸 따지기 위해서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 신분증이 위조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요. 예. 네. 위조가 우리가 그 흔한 이야기로 중국에 의뢰를 하면은 택배로 사흘 만에 온다라고 하는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위조가 쉽게 됩니다. 아, 신분증을 중국에 의뢰하면 3일 만에 와요? 예, 위조된 게? 예. 아,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있군요. 예. 네. 예전에 양 변호사님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플라스틱 그 신분증 이전에 약간 종이 신분증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종이로 해가지고 그걸 비닐 커버에 씌워서 그렇게 했었는데 음. 플라스틱 신분증을 만들면서 그 정부에서 이제 위조 방지 네네. 이렇게 하면 위조가 잘 안 된다. 네, 그래서 홀로그램이다. 홀로그램이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런데 지금 기술이 너무 좋아져서 네. 위조가 그 신분증마저도 너무 쉽게 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사실은 이제 아무리 변호사를 할지라도 저희가 이제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어떤 행동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도 저와 생각이 비슷하겠거니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렇게 모범적이거나 내가 좀 이렇게 뭐 공무원이거나 변호사거나 이러면 의외로 경계를 안 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변호사님도 후배도 굉장히 놀라셨나 보네요. 변호사님 얘기 듣고. 그렇죠. 이런 네. 사기가 있다는 부분을 잘 몰랐던 거죠. 네. 어, 그러면 어떤 것들을 이렇게 좀 확인을 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하신 걸 피하려면. 예. 일반적인 이제 사기 패턴이 이렇게 신분증 위조해서 사기가 일어나는데 네. 한번 사례를 들어보자면 주로 이제 발생하는 사례입니다. 이게 월세로 어떤 집을 임대차를 합니다. 네. 사기꾼이. 네. 그래서 뭐 보증금 2천만 원에 뭐 월세 200만 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그 집에 살고 있으면서 네. 그 임대차 계약할 때 그 이제 확보해둔 집주인 신분증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위조를 하는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위조를 그게 해가지고 이제 보통 계약서에 사본으로 첨부해 놓은 그렇죠. 신분증을. 예. 네. 그래서 인적 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는 그 번호,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자기 사진만 갖다 붙이는 식으로 그렇게 이제 위조를 해가지고 그걸 좀 부동산에다 내놓고 네. 전세로 내놓고 보증금 가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건이죠. 그럼 지금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신분증만으로 그럼 집주인인지 확인할 수 없다는 건데 네. 그럼 어떻게 더 해야지 확인이 될까요?
신분증이 일단 너무 쉽게 위조가 된다. 이런 부분을 그에 대해서 경각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러면 뭘 가지고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은 어떤 서류 하나 이렇게 단정 지을 것은 아닐 것 같고요. 네. 좀 용의주도하게 제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뭐 서류적인 부분을 뭐 확인한다면 우리가 집주인이라 그러면 뭐 서류를 뭘 가지고 있을까요? 등기권리증 이런 것들 좀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등기권리증을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뭐 재산세 낸 영수증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될 수가 있을 테고요.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서류적인 부분일 수가 있는데 그 서류도 사실은 위조를 하려 그러면 위조가 가능합니다. 서류들이. 그래서 그런 서류에 이제 그 전적으로 믿어서는 안 되고 네. 뭐 예를 들면 그 옆집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옆집에 이제 문을 두드리고 제가 이번에 이사 올 사람인데 그 뭐 새 들어오는 사람인데 집주인하고 뭐 관계는 어떠셨냐 이런 식으로 해서 집주인에 대한 인상착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조금 그 확인하는 그런 조금 요령이 좀 필요한 거죠. 지금 변호사님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아파트 임대차, 전세 계약 뭐 이런 거 할 때 말씀이시잖아요. 네. 근데 이런 일이 매매할 때도 벌어집니까? 그렇죠. 매매할 때도 벌어지죠.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그 월세 들어온 사기꾼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걸 전세로 내놓은 경우도 있고 그게 마치 자기 집인 것처럼 또 매매로 내놓은 경우 네. 매도하겠다라고 내놓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전세가 훨씬 많습니다. 매매보다는 사기가. 그래도 다행이긴 하네요. 매매의 경우에는 별로 없다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은 계약할 때 그 자리에 참석을 해서 실제로 이제 매도인하고 대면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신분증 확인하고 하면은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좀 벌어질 확률이 적을 텐데 워낙 이제 직장인들이 바쁘다 보니까 네. 이제 공인중개사만 믿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공인중개사가 중간에 있으면 좀 안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이제 그분들이 이제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네. 훨씬 더 많이 도와주는데 문제는 제가 그 실무적인 경험으로는 공인중개사들도 이런 사건들을 많이 압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건들이 어쩌다 한 번씩 일어난 사건들이 아니라 아주 오랜 기간에 걸쳐서 심심찮게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언뜻 생각해 보면 그런 사기들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인중개사들도 다 아는데 문제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들이 끼는데도 불구하고 사고가 일어나느냐라고 하면은 계약할 때 그 신분증 말고 다른 걸 봅시다라고 하는 거 집주인으로 나온 사람한테 뭐 등기권리증도 봅시다 뭐 아까 재산세 영수증도 좀 봅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좀 신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고 그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행동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중개사들도 계약이 깨질까봐 그런 이야기를 잘 꺼내질 못합니다. 저도 비슷한 사례를 한번 상담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전세 보증금을 보내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계좌가 그 사람 매도인의 계좌, 그러니까 집주인의 계좌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차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 마음 상할까봐 설마 공인중개사가 잘못하겠냐 예. 이래가지고 공인중개사 계좌로 보냈는데 예. 그 돈이 나중에 집주인에게 전달이 안 된 거죠. 예. 그렇죠. 물론 이제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잘못을 할 때 이게 이제 다 보험에 들어있으니까 일부 네. 손해는 뭐 회복할 수 있기는 한 거죠. 이런 경우에. 이제 보험이 거의 대부분은 1억 정도밖에 안 들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손해배상 담보로는 조금 약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좋은 말씀하셨는데 그 계좌로 본인 계좌로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까 용의주도하게 확인을 좀 해보라라고 하는 부분도 그러게요. 그 돈을 보낼 때 본인 계좌로 좀 보내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아무래도 사기 치는데 조금 부담이 되죠. 네. 물론 뭐 사기꾼들이 그 신분증 가지고 은행 가서 계좌를 만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고 또 그게 이제 은행 책임으로도 소송으로도 많이 벌어지는데 금융실명제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타인명의 계좌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서.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위조된 신분증 가지고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어서 그 계좌를 써서 뭐 이렇게 했을 때 은행 책임 이런 소송도 간혹 일어나는데 은행 책임은 보통 없는 걸로 나거든요. 아,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그 증명사진, 네. 여권사진을 찍었는데요. 네. 사실 우리가 이제 그뭐 소위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되게 좀 예쁘게 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너무 동일인이 인식이 안 되면 예.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신분증을 봤는데 너무 어렸을 적 사진을 쓰고 있거나 아니면은 너무 약간 예쁘게 꾸미면 네. 사실 그냥 그렇게 좀 뽀샵을 했나 보구나라고 하고 동일인이라고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근데 사기꾼들은 이제 그 집주인 신분증에다가 자기 사진을 입히기 때문에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거죠. 조금 이렇게 뽀샵 같은 건 안 하고. 그러면 진짜로 그러면은 정말 그날 가서 네. 그 사람을 확인한다고 해도 어려운 경우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신분증은 위조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그냥 전제로 깔고 네. 다른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성관님 문자 보내주셨어요. 월세로 임대해서 주민증을 위조해 집주인 행세하고 매매. 뉴스에서 봤어요. 황당한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네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이동현님, 최강수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요즘 전세금 사기가 많아서 전세반 월세반으로 했어. 그러니까요. 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좀 예. 문제가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우리 사기 패턴을 보면은 월세로 들어와서 월세 계약으로 들어와서 보증금으로만 된 그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거액을 가지고 도망가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 큰 돈을 내가 그 위험에 처하기는 힘들다, 위험에 내놓기는 힘들다라고 생각하시고 차라리 이제 반전세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하면은 어떤 위험도라는 면에서는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기꾼들이 중개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금액이 1억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내용으로 보면 보증금이 적은 게 그렇죠. 네, 그 보험금으로도 커버할 수 있고 네. 또 사기꾼들도 그게 반전세는 안 하거든요. 그런가요? 예, 갖고 그러면 튀어야 될 돈이 많 선생님, 커야 되기 일단은 때문에. 이런 피해가 발생하는데 네. 그럼 어떤 제도적인 개선이 있으면 이걸 좀 막을 수 있을까요? 지금 그 공인중개사들도 사실은 아까 제가 잘 알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들을.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래가 그 사고가 반복된 이유는 이게 우리 어떤 관습, 그 예의 차리는 네.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지 않는 그런 문화 때문에 그런 건데요. 네. 그런 문화가 지금 너무 잘 바뀌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제도적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바꾸면 될까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요. 중개 공인중개사들이 네. 공인중개사들이 계약할 때 써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약간 체크리스트 란으로 네. 그 신분 확인하는 방법으로 등기권리증 같은 부분을 그 체크를 좀 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을 해놓게 되면은 약간의 이제 강제가 되는 거죠. 거기에 그러면은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본인임을 확인했다 이렇게 체크를 하게 이런 말인가요? 그거는 이제 공인중개사가 체크하는 부분인데 공인중개사가 체크할 때 보통 신분증 가지고만 체크를 하는데 그 중개 대상물 그 등기권리증 같은 거를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계약 단계에서부터 그렇게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사기치는 부담이 훨씬 커지죠. 사실 이제 보통은 공인중개사 분들이 이걸 다 확인을 해주시고 노력을 하시는데 사실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피해자이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은 그 사람들이 속이려고 들면은 중개인분들도 속이는 거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중개인들도 본인의 그런 책임을 벗어나기 위해서 여기 이렇게 중개대상 확인 설명서상에 요거 확인하라고 나왔으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면 좋은 말씀입니다. 좋겠다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약간 네. 중개사들도 이제 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셔야 돼요라고 네. 당당하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게요. 네. 그래서 류수연님 주민등록등 진위 확인하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여기 진위 확인이 좀 되는 뭔가 기술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요새 이제 달러 같은 것도 위조가 많이 되니까 그거를 식별할 수 있는 뭐 기계 있잖아요. 그런 거 있듯이 이 신분증도 위조됐는지 여부를 사실 그게 확인하는 게 홀로그램이라고 하니까 그거를 좀 확인하는 기기를
그러면은 중개인 사무실이 다 비치를 해야 되나요? 그 주민등록증 진입 확인을 네. 그 예전에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ARS 전화라고 해가지고요. 어. 행자부에서 만들어 놓은 그 전화가 있었는데 네네네. 그 주민등록증의 어떤 그 고유 넘버 이런 부분을 그 입력을 하게 되면 그 신분증이 위조된 거냐 아니냐라고 하는 네. 부분이 이제 나타나긴 하는데요. 네. 문제는 지금 우리가 막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사건들은 실제 주민등록증을 카피를 해가지고 그 카피를 그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번호 자체는 정확하거든요. 그것도 그러니까 벗어날 수가 없. ARS로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또 지금은 이제 주민등록증 진입 판별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정확한 기계 같은 걸로 하면은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네. 우리가 지금 대부분 사고들은 일선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네. 공인중개사 또 은행 이런 데서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걸 다 갖다 비치할 수가 없는 거죠.